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게임 원화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석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석을 추가해서 캐릭터나 아이템 디자인에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원형의 잼스톤과 하트 모양, 사각형, 칠각형의 보석을 순서대로 보여드릴 거예요. 보석을 그릴 때 사용하면 좋은 포토샵 기능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동그란 보석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기본 색상은 자주색으로 정하고 어두운 부분의 색상도 함께 만들어 줍니다. 빛받는 부분은 흰색과 노란색을 섞은 핑크색으로 정했어요. 새 레이어에 원형 선택 윤곽 도구를 사용해서 동그란 보석의 모양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선택된 영역에 페인트로 기본 색상을 채웁니다. 브러쉬는 부드러운 원 압력 불투명도로 선택을 하고요. 어두운 부분의 색상부터 짙은 색으로 칠할게요. 빛 방향을 정하고 채색할게요. 빛은 왼쪽 위에서 오는 빛으로 정했습니다. 브러쉬 속성을 오버레이로 바꿔서 칠하면 빛이 영롱하게 반짝이는 모습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빛이 바로 닿는 면에 하이라이트를 칠해봅니다. 광택이 강한 보석은 흰색이 보이도록 하이라이트를 칠해줘도 됩니다. 하이라이트의 반대편에는 빛이 흩어지면서 보석 안에 모여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빛이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채도가 높아져 보입니다. 그래서 브러쉬 속성을 오버레이로 바꿔서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반사광도 살짝 넣어줄게요. 반사광은 주광보다는 어둡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스톤잼 형식의 동그란 보석이 완성되었어요. 다음은 하트 모양으로 세공된 보석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컬러 팔레트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할게요. 기본 색상은 핑크색으로 정했습니다. 보석은 광택이 강하니까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의 명도차를 크게 나타낼게요. 러프 스케치로 형태를 먼저 잡아볼게요. 새 레이어를 만들고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하트 모양의 영역을 잡아줍니다. 페인트로 선택된 영역에 기본 색상을 채워줄게요. 이제 위로 튀어나온 작은 하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하트 레이어를 하나 복사하고 영역 잠그기를 체크합니다. 위로 튀어나온 부분의 컬러는 빛을 많이 받으니까 밝게 칠해줄게요. 컨트롤 키와 T를 함께 눌러서 크기를 줄여줍니다.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각진 부분의 면을 따로따로 나눠주겠습니다. 나누어진 면이 분리되어 보이도록 각각 다른 색으로 채색할게요. 여기서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각각의 면을 나눠서 그린 다음에 아래의 레이어 위에 클리핑 마스크 기능을 사용해서 올려주면
위쪽의 레이어가 아래쪽 레이어 영역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아요. 클리핑 마스크의 단축키는 Alt, Ctrl, G입니다. 영역 잠그기를 체크합니다. 빛을 받는 부분은 밝은 색으로 칠하고 반대쪽은 어두운 색으로 칠합니다. 부드러운 원 압력 불투명도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보석에 반사광을 넣을 때는 브러쉬 속성을 오버레이로 바꿔서 채도가 높아지게 할게요. 면이 잘 나눠져 보이도록 색상을 조금 수정합니다. 보석이 바닥에 닿는 부분에 각을 하나 더 추가해서 선명하게 그린 다음에 보석의 입체감을 살릴게요.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에 반짝이 이펙트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 보석의 반짝임이 더 잘 표현됩니다. 이펙트 하나를 복사해서 다른 쪽 빛 받는 부분에 올리도록 할게요. 하이라이트 쪽의 이펙트보다는 사이즈를 줄여야겠죠? 반짝이 이펙트 만드는 방법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반짝이는 하트 모양의 보석을 그려봤어요. 이번엔 사각형 모양의 사파이어를 그려보겠습니다. 바닥의 단면은 사각형이지만 사각뿔처럼 중간이 뾰족하게 모여 있어요. 먼저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마른 목골의 사각형 형태를 만듭니다. 페인트로 기본 색상을 칠합니다. 이번에도 왼쪽 상단에서 오는 빛을 주광으로 잡았어요. 입체감이 잘 나타나도록 측면으로 향하고 있는 보석으로 그려볼게요. 이제 사각뿔 모양으로 면을 나눠 볼게요. 빛 받는 밝은 면부터 만들어 볼게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해서 밝은 면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레이어 바이어 카피를 누르면 선택한 부분만 복사돼서 새 레이어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영역을 잠궈서 그 부분을 밝은 색으로 칠할게요. 이번엔 반대쪽에 어두운 면을 만들어 볼게요.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어두운 면의 영역을 만들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레이어 바이어 카피로 어두운 면을 새 레이어로 만들어 줍니다. 역시 레이어 영역을 잠그고요. 해당 레이어를 어두운 색으로 칠해줍니다. 컬러 팔레트를 만들어 봤어요. 가장 어두운 부분을 강조해서 입체감을 줄게요. 부드러운 원 압력 불투명도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빛 받는 부분의 반대쪽은 빛이 보석 안에 가둬져서 흩어지는 부분 때문에 채도가 밝아집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부분도 브러쉬 속성을 오버레이로 바꿔서 그려줄게요. 꺾이는 면에 모서리를 그려줄게요. 브러쉬는 선명한 원 압력 불투명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빛 이펙트를 하나 올려서 반짝이는 느낌을 강조할게요. 빛이 보석 안에서 튀어올라 생기는 영롱한 광택을 그려줍니다.
브러쉬 속성을 오버레이로 바꿔서 점을 찍듯이 그려봤어요. 지면에 보석 내부의 빛이 반사된 부분도 그려줄게요. 이렇게 사각형의 사파이어를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칠각형의 붉은 루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폴리곤 툴을 선택할게요. 한글판에서는 다각형 도구라고 되어 있어요. 면이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숫자를 7로 바꾼 다음에 엔터키를 눌렀어요. 그러면 칠각형 모양의 도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워업 기능으로 원하는 형태의 보석으로 모양을 다듬어 볼게요. 해당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과 T를 함께 누르면 워업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면 형태를 다양한 모양으로 뒤틀어 줄 수 있어요. 원하는 형태를 만들었다면 해당 레이어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를게요. 그 다음에 레이스터라이즈 레이어를 적용합니다. 레이스터 레이어로 바뀌면 해당 레이어에서 브러쉬 툴이나 지우개 툴 등으로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이제 레이어 영역 잠금을 체크하고 붉은색으로 칠해줄게요. 기본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서 크기를 줄였습니다. 이 레이어도 영역을 잠그고 조금 어두운 색으로 칠해봤어요. 빛의 방향은 위에서 오는 빛으로 설정할게요. 이제 각각의 면을 다른 색상으로 칠할 거예요. 빛이 바로 닿는 하이라이트 영역을 그려줍니다. 앞부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각형 올가미 도구로 영역을 만든 다음에 레이어 바이어 카피를 이용해서 선택한 영역만큼 복사해서 새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다른 면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새 레이어로 만들게요. 각각의 레이어를 영역 잠금으로 체크할게요. 하이라이트에서 어두운 면으로 돌아가면서 짙은 색을 점점 칠해주고요. 하이라이트의 반대쪽 면은 반사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밝게 칠했습니다. 이제 빛이 안에서 흩어지는 것을 그려볼게요. 부드러운 원 압력 불투명도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앞에서 그려본 보석처럼 브러쉬의 속성을 오버레이로 바꿔서 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명도 대비를 더 줄게요. 바닥면에 각을 하나 추가해서 보석의 입체감을 살려볼게요. 반짝이 입틀을 넣어서 광택을 추가했어요. 지면에 반사된 부분을 강조해서 표시해 줍니다. 이렇게 칠각형의 붉은 루비를 완성했어요. 오늘은 게임오나나 웹툰에서 많이 사용되는 보석 중에서 일부를 그려봤는데요. 다이아몬드와 다른 형태의 보석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보석은 캐릭터 외에도 오브젝트 디자인이나 배경 디자인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메일이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